한야 지혜 한유입니다. 이번엔 스포일러 리뷰로, 만약에 지난번 노스포일러 리뷰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위에 카드를 눌러서 노스포일러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주세기 부분에서 스포일러로 해서 제외했던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샤 아즈나블이 겪었던 모종의 사건인데요. 그 모종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테시아 세이라를 만나고 나서 알 수 없는 폭발에 휩싸이게 됩니다. 샤아가 사이코 뮤를 통해서 세이라를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붉은 건담에서 갑자기 폭주하는 그런 연출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솔로몬에서 이제 큰 폭발과 함께 샤아가 무전기로 해서 샤리아불에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세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원래 라라슨이 아무로한테 당했을 때 시간이 보인다 하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그러면서 샤아도 마찬가지로 라라슨이 했던 대사를 그대로 하면서 시간이 보인다 하면서 큰 폭발과 함께 이제 우주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0085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소돈이 사이드6를 주변을 순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돈이 순찰하고 있던 목적이 붉은 건담에 대한 소문을 이제 듣고서 그 붉은 건담의 행방을 계속 찾기 위해서 샤리아불이 이렇게 각 우주 콜로니들을 돌아다니면서 붉은 건담의 흔적을 찾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이드6 주변에 실제로 붉은 건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드6 부분에서 지쿠왁스가 이제 소돈에서 출격했던 이유가 바로 사이드6 주변에 있는 붉은 건담을 목격하고 나서 그 붉은 건담을 잡기 위해서 지쿠왁스가 출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붉은 건담과 이제 이그자베 올리베가 탑승한 지쿠왁스가 격돌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그자베 올리베는 오메가 사이코뮤를 동작하지 못한 상태로 붉은 건담하고 뒤엉켜가지고 사이드6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쿠왁스가 마추한테 탈취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그자베 올리베는 앞서 노스폴러 영상에서 말했던 대로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구금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이드6 같은 경우는 다른 우주 콜로니와 마찬가지로 지온 공국의 통치를 받게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온 공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조사받는 과정 중에 이그자베 올리베가 막 이렇게 두들겨 맞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얼굴이 막 부어가지고 좀 약간 불쌍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샤리아불이 실제로도 이제 붉은 건담을 소돈에서 알게 되었고, 게다가 이제 지쿠왁스 같은 경우도 마추한테 탈취된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지쿠왁스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샤리아불이 소돈의 승무원들한테 지금 혹시 사이드6의 날씨가 어떠지? 하면서 물어보면서 우리 한번 산책이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냥 소돈을 사이드6로 무리하게 막 진입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마추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사이코뮤를 경험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키라키라한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날에 지쿠왁스를 탈취하던 사건들 중에서 이제 포메리안스의 앙키가 이제 마추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지랑 같이 자쿠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지쿠왁스를 탈취하고, 그러면서 이제 군경 자쿠들을 무찌르던 그 모습을 보고서 앙키가 마추한테 우리 클랜 배틀을 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좀 꼬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메리안스에 있는 다른 크루들은 이제 무슨 말이야, 지금 클랜 배틀에 갑자기 어린애가 와서 한다니 하면서 좀 약간 반감을 표시하는데, 앙키 같은 경우는 저 친구라면은 분명히 올 거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 지금 지쿠왁스도 어차피 너밖에 지금 조정하지 못하니까 우리랑 같이 하자 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하면은 돈을 줄게 하면서, 이제 돈을 주면은 너의 핸드폰 고치는 것도 해결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어 하면서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추는 계속 키라키라한 그런 장면들을 상상을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와중에 스포일러 뒷부분에 해당하는 슈우지 이토를 만나게 되는데, 때마침 야한도 불법 운반책 일을 하면서 극중에서의 두 번째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물건을 받으면서 의뢰를 하는 그 사람한테서 또 질책을 당합니다. 너 지난번에 경찰한테 쫓겼다면서 이번에도 만약에 경찰에 또 쫓긴다던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너는 이제 정말 아웃이야, 두 번 다시 일을 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굳은 다짐을 하고서 이제 두 번째 일을 하러 가는데, 때마침 그 두 번째 일이 바로 슈우지 이토를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 밑으로 야한도 막 가게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는 마추랑 슈우지 이토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야한이 그 슈우지 이토랑 마추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비집고 들어가면서 이제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또 다시 불법 드라이브를 슈우지 이토한테 전달하면서 슈우지 이토는
이토는 알겠다 하면서 돈을 꺼내줄게 하면서 막 주머니를 막 뒤적거립니다. 근데 이제 마추가 원래 슈우지 이토랑 먼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고 있는 와중에 마추가 다시 탁 끼어들면서 슈우지 이토를 팡 하고 쳐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때마침 그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동전이 갑자기 떼르르 굴러가지고 다리 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로에 땡그랑 하고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마추는 에 하면서 약간 아 미안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야한이 엄청 실망을 해요. 그래서 아니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빨리 돈 줘 하는데 슈우지 이토는 말하죠. 저 돈이 그 돈이었어. 저 돈 말고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한은 이제 정말로 망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끝난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마추가 슈우지 이토를 찾아온 게 그 키라키라한 장면들을 그래피티로 계속 그리고 있었잖아요. 슈우지 이토가. 그래서 마추가 그냥 아예 대놓고 물어봅니다. 너 클랜 배틀하지?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이제 슈우지 이토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서 아, 내가 보여줄 게 있어 하면서 이제 그 마추랑 야한을 데리고 갑니다. 야한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결국 그냥 끌려가는 거죠. 방지적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특정 공간이 나오고요. 그 공간 전체가 다 이제 키라키라한 그런 그래비티들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고 보니까는 결국에는 거기에 붉은 건담이 있게 됩니다. 원래 이제 붉은 건담이 그 앞서서 지쿠악스랑 싸웠었잖아요. 그 싸웠던 파일럿이 슈우지 이토인 거고 지쿠악스랑 붉은 건담이 그 사이드 6로 들어와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서로 막 얽히고 설키던 상황을 마추랑 야한이 다 봤으니까 붉은 건담이 이미 구면이에요. 그래가지고 붉은 건담의 파일럿이 결국은 너였구나 슈우지 이토였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마추가 그래서 슈우지 이토한테 말합니다. 클랜 배틀 나가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야한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마추가 꼬득입니다. 야 우리가 나가가지고 우승하면은 너 지금 그 강에 떨어진 운반비랑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고 나도 핸드폰 못 고쳤잖아. 너 내 핸드폰 값 물어줄 수 있어? 하면서 물어보니까 야한이 난 그거 못해. 지금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나가자. 우리 마부로 해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마추가 클랜 배틀을 나가기로 마음을 먹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추가 이제 그 포메리안스로 다시 이동합니다. 야한하고 같이 이동해가지고 마추가 포메리안스의 앙키한테 나 마부 구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앙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팀에 있는 자쿠랑 같이 마부 하기로 했잖아. 무슨 소리야? 하니까 나 마부 구했어. 그래서 대결이 언제야? 그 대결 때까지 나의 마부가 오기로 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마추가 지쿠악스에 탑승해가지고 전에 얘기했던 그 사이드 6의 그 구조처럼 지상에서 통로 껍데기로 나가서 우주로 나가서 클랜 배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클랜 배틀 설정도 좀 약간 재밌는 게 이제 우주상에서는 이제 미노프스키 입자들이 이렇게 탈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미노프스키 입자 내에서 모빌 슈트 배틀이 일어나는 거고 모빌 슈트 배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노프스키 입자 상에서 레이더랑 이런 것들이 동작 안 하니까 육안으로 서로를 식별하는 순간부터 해서 전투가 시작되고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뭔가 폭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군경이 출동하게 될 테니까 군경이 출동하기 전까지 즉 5분 내로 배틀을 끝내야 된다 라는 이런 설명들이 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틀이 끝나는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방이 모빌슈트에 머리를 부시면은 배틀이 끝난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출동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들이 그려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그자베 올리베가 아까 사이드 6로 진입한 소동의 그런 소란과 함께 샤리아불이 이그자베 올리베를 꺼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샤리아불하고 이그자베 올리베가 술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자네 괜찮나? 지쿠악스는 어떻게 됐어? 탈취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당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때마침 이제 펍 안에 있는 TV에서 모빌 슈트 배틀이 시작되었다 하면서 이제 화면이 빵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돈에 있는 호모리 하코트라는 샤리아불의 부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하가 이제 샤리아불한테 연락을 하면서 지금 바로 저 그 모빌 슈트 배틀을 보세요. 저기에 지금 지쿠악스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켜서 보니까는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지쿠악스가 출격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와 함께 그리고 샤리아불이 쫓았던 붉은 건담이 같이 슈우지 이토가 탑승을 해가지고 두 기체가 이제 마부를 이뤄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되죠. 맨 처음에 그 마추가 이제 군경자쿠들을 상대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이코뮤에 대한 그런 능수능란한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제 모빌슈트 배틀에서는 원활하게 작동을 못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상당히 많이 당황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마추가 무리하게 지쿠악스의 오메가 사이코뮤를 동작시켜가지고 이제 막
막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궁경다쿠를 무찔렀던 그런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 자기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나는 좀 약간 잘 싸운다, 약간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무리하게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샤리아불이 이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 위험해 하면서 저 상대방들이 마부전을 하고 있는데, 마부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냥 둘이서 싸우는 그런 모비슈트 방식을 이제 마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1년 전쟁 시절 때 샤랑 세웠던 전략이 마부야. 그런 라떼 같은 얘기를 막 그 이그자베 올리베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그자베 올리베가 처음 듣는데요 라고 하니까는 살짝 샤리아불이 훈련 교본에 있지 않나 하면서 약간 그 이그자베 올리베를 좀 살짝 다그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아무튼 다시 이제 마부전으로 돌아가서 마추가 이제 결국에는 막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성광탄에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부신 상태에서 상대 적기가 어딘지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상태에서 슈우지 이토가 마추한테 뭐랄까요, 유타입스러운 정신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 어느 쪽에 적이 다가온다 하면서 마추가 그거를 이제 느껴가지고 지쿠악스가 이제 피하게 된다던가, 또 이제 마추가 되게 당황을 하니까는 정신 교감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옆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무서워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그자베 올리베가 승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샤리아불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샤랑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약간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붉은 건담을 쫓고 그러면서 붉은 건담에 분명히 샤가 탑승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샤리아불도 눈치채거든요. 거기에 이제 샤가 없고 다른 사람이 타고 있다라는 걸 좀 눈치채고 있지만, 결국엔 붉은 건담에 대한 성능이라던가 지쿠악스에 대한 성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쟤네들은 당하지 않아 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그자베 올리베가 좀 약간 의아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추가 시력을 잃는 상태에서 지쿠악스를 막 험하게 막 조종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그 또 키라키란 그런 사이코 뮤를 다시 작동시키면서 한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바로 아까 성광탄 터지면서 이게 무리하게 휘둘렀던 히트호크를 던진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던지던 게 갑자기 느껴져요, 마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히트호크의 궤적을 따라서 앞으로 막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상대방의 이제 자쿠가 그 장소로 쫙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무기가 없잖아 하면서 받아라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알 수 없는 곳에서 날아오는 히트호크에 당해가지고 자쿠 한 대는 무력화가 되고요. 다른 자쿠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 건담 슈우지 이토가 처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투씬이 끝나면서 우리가 해냈어 하면서 이제 마추랑 슈우지 이토가 약간 기뻐하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얀도 되게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샤리아불 같은 경우는 지금 붉은 건담이 타고 있는 사람이 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타고 있구나 하면서, 샤 도대체 너는 어디 있냐 하면서 또 샤를 약간 그리워하면서 약간 그러면서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지쿠악스의 1편, 2편 편인 부분이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요네즈 켄즈의 플라스마가 딱 이렇게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플라스마 노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아가지고 임팩트가 확실히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지쿠악스 극장판을 보면서 약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는 진격의 거인이 좀 약간 생각났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건담 NT 내러티브가 좀 생각났는데요.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는 마추의 성격 때문에 좀 약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자유를 갈망하고, 그리고 이제 제지랑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말리는데, 나는 싸울 거야, 나는 이렇게 뭔가 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진격의 거인의 LN의 모습이 좀 약간 오버랩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건담 N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내러티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페넥스의 이제 뭔가 정신체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페넥스 건담이 계속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샤가 결국에는 우주세기 마지막 부분에 시간을 보았다 하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럼 과연 샤는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이제 붉은 건담이 샤아가 맨 처음에 탄 줄 알았지만은 실제 파일럿이 샤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해서, 그럼 붉은 건담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슈우지 이토로 이렇게 전해지게 됐지?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그런 건담 내러티브에 대한 좀 오마주적인 부분들이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극중 장면을 보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약간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의아한 부분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버라이드를 이제 야한이 슈우지 이토한테 전달해 줄 때, 슈우지 이토가 주려고 했던 돈이 결국은 동전이었잖아요. 동전인데 그 동전의 값어치가 그렇게 큰 느낌이었나? 그거를 정말 그 돈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큰 돈인가? 라는 생각도 잠깐 의아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샤리아블이 이제 샤를 계속 그리워하는 약간 그런 묘사들이 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좀 돈독한 사이였나라는 것도 좀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슈지 이토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뉴타입의 설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샤의 D를 이어서 뭔가 좀 정신체를 이어받는 그런 캐릭터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아직 이제서야 지쿠학스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약간 내려놓고 좀 일단은 좀 신들이 이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극장판을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샤랑 샤리아블이 1년 전장에서 있었던 관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샤리아블이 왜 자꾸 샤를 찾는가 이런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우주세기 편 부분은 뭐 어떻게 공개가 또 추가로 될진 모르겠지만 우주세기 부분에 대해서 오마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뭐 우주세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인물들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1기가 끝나고 나서 한번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들하고 다 같이 보기를 또 한번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또 지쿠학스 1기 몰아보기 하면서 또 즐거운 관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스포일러 리뷰가 또 어찌 보면은 우려되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번 지쿠학스 또 되게 재밌는 스토리랑, 그리고 정말로 카라 스튜디오에 또 볼만한 그런 요깃거리들이 많은 작품이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번 스포일러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치즈직 팔로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한유바! Yeah, 행복하길 바래 너의 하루가. Yeah, 내가 외칠 말은 그냥 한유하. Yeah, 고민 말고 그냥 빨리 들어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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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하. Yeah.